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동반자, 즐겁고 행복한 오늘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숙연하지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 수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지난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 씨가 있습니다. 그녀가 책으로도 펴냈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5가지 후회를 중장년층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서 깊이 탐구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더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과연 후회 없이 흐르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서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중요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브로니 웨어 씨의 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후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자신의 진짜 욕망과 꿈을 외면한 채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 혹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만 살아왔음을 깨닫고 큰 아쉬움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 세대는 이러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바람, 자녀를 위한 희생, 직장에서의 역할, 이 모든 것이 중요하고 숭고한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돌아보았을까요? 미국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는 행복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외부의 성공, 돈, 명예보다는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릴 적 꿈꿨던 작은 취미, 가보고 싶었던 장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돌아보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의 후반전을 좀 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당신의 진심은 분명히 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두 번째 후회는 바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후회라고 하는데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정작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나 취미를 가질 시간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고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중장년층 세대에게는 더욱 깊이 박힌 가치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은 삶의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사회학 연구들은 워커홀릭이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며 이는 삶의 질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퇴근 후 1시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등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과의 질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단순히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넘어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혹은 스스로 나약해 보일까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사랑, 분노, 슬픔, 기쁨. 이 모든 감정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소중한 부분인데 말이죠. 특히 우리 중장년층 세대는 남자라면 참아야 한다. 어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와 같은 사회적 기대 속에서 감정 표현에 서툴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 삭히고 삭히다가 병이 되기도 하고 오해를 키워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억제가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만성적인 불안감이나 우울증, 심지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감정 표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감정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인식하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메시지 방식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뭐뭐 할 때 이런 감정을 느껴요 라고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문제야. 대신에 약속 시간에 늦으면 저는 기다리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라고 말하거나, 당신은 왜 맨날 물건을 어지럽혀 놔 보다는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내가 찾을 때 불편하고 혼란스러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보다도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아쉬워하는 것이죠. 친구는 가족과는 또 다른 의미의 지지대가 됩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도 친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친구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에 치이고 자녀 양육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연락처 속 숫자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려 75년간 진행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인간의 행복과 장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좋은 관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 명예, 학벌보다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사람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히 친구들과의 꾸준한 관계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로 잠시 잊고 지냈던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스마트폰 연락처를 열어보시고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의 이름을 보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지내? 라는 짧은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잇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월일회나 분기별 친구 모임을 정기적으로 추진해보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만남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후회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입니다. 이 후회는 어찌 보면 앞선 4가지 후회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 살면서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자녀들이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은퇴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미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행복을 허락하는데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연구들은 행복이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소냐 류버머스키는 우리의 행복 수준의 50%는 유전적 요인, 10%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나머지 40%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즉,
행복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행복할 권리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나에게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마시는 커피, 친구와의 전화 등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 배우기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악기, 외국어, 그림, 수영, 당구, 탁구 등 이전부터 한번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 직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아쉬움이나 후회가 떠오르셨나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일 수도 있지만 그 후회를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중심으로 나의 행복을 우선하며 진정한 관계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브로니 웨어 씨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현재를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